퇴직 후 1년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야 쉰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고백합니다. 하루가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일할 때는 시간이 모자랐는데 퇴직 후에는 시간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여유가 기쁨이 아니라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그런 불안을 딛고 다시 웃는 법을 배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60대 초반 김영호 씨는 공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뒤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식 날 직원들이 박수를 쳐주며 꽃다발을 건넸을 때만 해도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달력에 적힌 일정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자유가 낯설고 어딘가 두려웠습니다. 퇴직 후 첫 한 달은 나름의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여행을 가고 골프도 배우고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도 다들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손주 돌보기에 바빴고 어떤 이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죠. 결국 약속은 점점 줄고 하루 중 말을 나누는 상대가 아내뿐이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고 웃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퇴직 후 3개월쯤 되었을 때 김 씨는 아내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너무 굳었어. 당신이 이렇게 무표정한 사람인 줄 몰랐어.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회사에 다닐 땐 웃음이 습관처럼 나왔습니다. 회의 중에도 고객 앞에서도 어쩌면 역할로서의 웃음이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누가 그 웃음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자신도 웃지 않게 된 겁니다. 그는 어느 날 동네 복지관을 우연히 들렀습니다. 벽에 붙은 작은 안내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니어 건강 걷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처음엔 그냥 운동이라도 해야겠다 싶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삶을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첫날 30분을 걷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몸이 아니라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걷기 모임의 리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퇴직 후엔 근육의 퇴화보다 더 무서운 게 표정의 퇴화예요. 실제로 그는 6개월 동안 걷기를 꾸준히 하면서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사람들과 대화가 늘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 걸으며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안부를 묻고 미소를 나누는 것이 그의 새로운 출근이 되었습니다. 걷기와 함께 시작한 건 작은 감사일기였습니다. 매일 밤 오늘 웃었던 순간 한 가지를 적는 겁니다. 처음엔 억지로 찾았습니다. 복지관 앞 카페 아저씨가 내 이름을 외웠다. 오늘은 비가 안 와서 좋았다. 그런데 그렇게 30일을 채우자 그는 하루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일상인데도 웃을 만한 일이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난 지금 김 씨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 6시 반 동네 사람들과 걷기. 오전엔 텃밭을 가꾸고 오후엔 복지관 기타 교실에 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젊을 땐 돈 벌고 성취하는 게 인생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누구와 웃었는가가 내 하루의 성과입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관계라고 말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관계의 질이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누군가와 따뜻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40% 낮다고도 합니다. 또한 노년의 웃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체 반응입니다. 웃을 때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류가 개선되고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웃는 사람은 노화 관련 염증 수치인 CRP가 낮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즉 웃음은 약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웃을 이유를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젊을 땐 회사가 사회가 그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엔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김 씨처럼 일상 속에서 작은 관계, 작은 움직임, 작은 감사를 발견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저는 은퇴한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근육에서 오지만 젊음은 표정에서 옵니다. 매일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웃는 시간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몸의 시계를 되돌리는 행위입니다. 퇴직 후 첫 1년은 누구에게나 낯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후반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고립되고 누군가는 다시 사회로 나옵니다. 그 차이는 움직임과 표정에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관계가 열리고 관계가 열리면 마음이 풀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풀리면 다시 웃게 됩니다. 김영호 씨의 얼굴을 다시 보면 어느새 그가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은 억지로 만들어낸 미소가 아닙니다. 삶의 균형을 되찾은 사람만이 짓는 자연스러운 미소입니다. 퇴직 후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웃는 법을 배우는 건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하루에 한 번은 그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앞에서 혹은 이웃과 함께 또는 혼자 걸으며. 웃음은 근육처럼 길러지고 마음처럼 자라납니다. 결국 은퇴 후의 젊음이란 다시 웃을 수 있는 용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몸을 조금 움직이고 마음을 조금 열고 하루를 조금 다르게 보는 것. 그렇게 1년이 지나면 어느새 당신도 말하게 될 겁니다. 퇴직 후 1년 나는 다시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퇴직 후 1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해방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공허의 시작이었다. 젊을 때는 늘 바쁘게 달려왔고 주어진 일에 몰입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느낄 틈조차 없었다. 그런데 퇴직 후 갑자기 찾아온 정적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낯선 경험이었다. 회사와 일이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던 끈이 끊어지자 나라는 존재의 무게가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누구도 나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이 처음엔 달콤했지만 곧 버티기 힘든 고요로 변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큰 고통이었다. 김영호 씨도 그랬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며 한 번도 무단 결근하지 않았던 그가 정년퇴직 후 처음으로 느낀 건 자유가 아니라 방향을 잃은 불안이었다. 그는 아침마다 습관처럼 양복을 챙겨 입다가 문득 멈춰섰다. 이제 이 옷을 입고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그를 멍하게 만들었다. 가족들은 그에게 이제 좀 쉬라고 말했지만 쉬는 법을 잊은 사람에게 휴식은 오히려 벌처럼 느껴졌다. 그는 처음 몇 달을 TV와 스마트폰 사이에서 보냈다.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보며 하루를 채웠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무겁고 마음은 공허했다. 몸이 쉬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거울을 보다 자신이 웃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얼굴에는 긴장도 표정도 없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회사 사람 김영호로 살았고 이제는 그 역할이 사라진 채 껍데기만 남은 느낌이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을 꺼내 이렇게 썼다. 오늘도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변화를 만든 건 아주 사소한 계기였다. 복지관의 걷기 모임 전단이었다. 그는 별 기대 없이 등록했지만 첫날 함께 걷던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뭔가 오래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남을 느꼈다. 걷기 모임의 리더는 이렇게 말했다. 몸이 늙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마음이 늙는 건 선택입니다. 그 말이 그의 마음속에 남았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운동화를 꺼내 신었다. 처음엔 무겁던 발걸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마음이 열렸다.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고 안부를 묻는 그 단순한 순간이 그의 하루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신체 활동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되찾는 행위였다. 걷기라는 반복적인 움직임 속에서 그는 생각보다 깊은 회복을 경험했다. 걷는 동안 복잡한 생각이 비워지고 걸음의 리듬에 맞춰 호흡이 정리됐다. 의사들은 이를 심리적 정화 효과라고 부른다. 일정한 속도로 걷는 행위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한다. 결국 마음의 균형이 신체의 리듬에서 다시 세워지는 것이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다. 걷기를 시작한 이후에야 비로소 잠이 잘 오고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그가 두 번째로 바꾼 습관은 감사일기였다. 하루 중 감사할 일 한 가지를 적는 단순한 습관이었다. 처음에는 억지로 찾았지만 어느 날부터는 자연스럽게 웃는 순간이 늘어났다. 오늘은 하늘이 예뻤다. 오늘은 낯선 사람이 먼저 인사를 했다. 그렇게 작은 기쁨을 기록하는 동안 그는 자신이 세상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긍정적 회상 효과라고 부른다. 사소한 긍정의 기록이 뇌의 인식 구조를 바꾸고 부정적 정서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퇴직 후 사람들은 흔히 건강을 잃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보다 마음의 근육이 먼저 약해진다. 출근하지 않는 몸은 쉬지만 존재 이유를 잃은 마음은 무너진다. 그래서 진짜 노화는 세포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다. 김 씨의 사례처럼 신체 활동은 단순히 근육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를 다시 작동시키는 출발점이 된다. 복지관 걷기 모임에서 그는 나이든 동료들과 함께 웃고 대화하며 공동체의 에너지를 얻었다. 누구도 그에게 직책을 묻지 않았고 누구도 성취를 요구하지 않았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 함께 걷고 있음이 중요했다. 퇴직 전의 세상에서는 성과가 나를 정의했다. 그러나 퇴직 후의 세상에서는 표정이 나를 정의한다. 누군가와 눈을 맞추며 웃는다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 행위가 아니라 신체적 회복의 과정이다. 웃을 때 움직이는 얼굴 근육이 뇌의 전두엽을 자극해 긍정적인 정서를 만들어내고 면역력을 높이는 엔도르핀이 분비된다.
일본 도쿄의과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이라도 웃는 시간을 가지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년 후 인지 능력 유지율이 3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젊음을 유지하는 생리적 효과다. 김 씨는 퇴직 후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의 하루는 단순하다. 아침에는 걷기 모임, 점심엔 텃밭, 오후엔 기타 교실, 그리고 저녁엔 일기 한 줄. 그는 이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로 하루를 채운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활력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이렇게 답한다. 활력이란 남들이 보는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는다. 은퇴 후 진짜 회복은 돈도 여행도 새로운 취미도 아니다. 그것은 일상의 리듬을 되찾고 마음의 온도를 다시 올리는 것이다.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따뜻해질 때 그제야 웃음이 돌아온다. 그리고 그 웃음은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퇴직 후 1년은 누구에게나 공백의 시간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견디고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면 그것은 새로운 성장의 1년이 된다. 우리는 종종 늙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늙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리듬이다.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누군가와 웃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젊다. 웃음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을 가진다. 그것은 꾸미지 않아도 좋고 이유가 없어도 된다. 단지 오늘 하루를 인정하는 표정이면 충분하다. 퇴직 후 1년 김영호 씨는 다시 웃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웃음은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는 말한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정지선이었다. 그의 말처럼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다. 일의 무게를 내려놓고 이제는 나 자신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 젊음이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표정의 문제이며 행복이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리듬의 문제라는 것을 퇴직 후 다시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인생의 시계를 되돌린 것이다. 인생 후반기의 진짜 성공은 다시 웃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 오늘도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어보자.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젊음의 시작이다.